이익 개선 목표 추구.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조직들도 어떤 그 수익성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익이 있어야지 급여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회사가 이익이 나야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익 목표를 분명히 한다. 이익 목표. 올해 우리가 목표가 얼마냐. 목표와 실적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표는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원이 되겠고 또 조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모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익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고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곳이 어느 곳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프로세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회사의 문제점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냐? 문제를 안다는 거는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먼저 문제가 뭐냐 이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의 가치 증진 방법과 또 원가 절감 방법으로 이제 구분하여 이 문제점을 또 검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가치가 계속 증진하고 있는가, 고객 요구 사항이 제품에 잘 들어가 있는가, 또 원가 절감을 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계속 혁신 활동을 하고 원가 절감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수익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한 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공공기관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품도 개발하고 또 개선 활동도 하고 테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또 개선 테마를 수립하면 이익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부문별로 또 팀별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부문별, 회사는 부문이 있죠. 또 팀별로 목표도 설정해 보고 또 스스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겠고 또 제시한 목표를 비교하여 전체 목표와 이제 수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해서 또 구매해서 또 물류해서 제품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개선 활동을 통하고 또 혁신 활동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달성 가능하도록 이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 목표 관리를 하려면 구성원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CEO가 중요하죠. CEO의 생각을 잘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 기업 구성원들이 모두가 그렇죠? 회사가 또 잘 돼야지 또 회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발전해야지 또 급여가 올라가고 수익성이 좋아져야지 여러 가지 상여금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만 알면 50%는 우리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도요타에서는 5Whys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왜를 한번 외쳐봐라. 5번 왜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는 7번 정도.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 왜 지금 이익이 안 날까? 왜 이익이 적을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 회사 디자인이 과연 고객이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이 기획 단계에서 잘 반영됐는가? 이런 거 중요하죠. 이익이 왜 적은가?
우리 회사의 이 비즈니스가 과연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이거 문제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 고객이 찾지 않는다. 이거 가장 큰 문제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 고객이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우리가 가까이 가서 또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고. 왜 그럴까?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면 경쟁력이 없죠. 가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격을 만들 것인가. 또 디자인이 어떤가. 또 품질이 좋은가.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가.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또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제품 뭐 생산 기간이 길어서 또 투입 시간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우리 CEO들은요 현장을 잠깐 내려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이 천장에서 다 보게. 또 일본의 그 뭐 H 회사는요 사장님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현장에서 있어서 같이 그 현장들 있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이걸 잘 분석해 보면 개선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또 왜 그럴까? 원가가 높다. 원가가 높은 이유가 뭔가 높은가? 그래서 이 원가가 높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별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은 이 프로세스를 타고 가면서 원가가 결정되죠. 재료비가 이제 들어오고 구매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량이 많다. 그럼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작업 시간이 길다. 원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이게 중간에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 원가가 높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 결품이 있다. 결품이 있어서 제품을 생산 못 하고 있다. 이거 원가가 높아지죠. 자재 관리가 안 돼서 적합자재를 안 쓰고 좀 그 사이즈가 큰 걸 사용하다 보니까 가공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추구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한 번에 만드는 양이 뭐 많다. 그럼 재고가 많기 때문에 또 재고 유지비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재고를 보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우리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 그래서 왜 그럴까? 잠깐 추구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잠깐 가보라. CEO라든가 우리 경영자, 관리자, 임원들은요 현장을 잠깐만 가봐야 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기분 좋게 해주나. 말도 좀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우리 열심히 해서 앞으로 또 추석도 다가오는데 내년 추석에는 뭐 좀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잠깐 전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기분에서 합니다. 기분. 현장을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뭐 다 기분 좋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공정이 길다.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들어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공정이 길면 어떻게 해요?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개선하고 공정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고가 많다. 비싼 제품을 사가지고 팔지 못하고 있으면 그 재고에 대한 금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요새 그 중소기업들 어려우니까 자꾸 은행에 대출해갖고 이 물건 많이 사다 놨는데 이거 안 팔리면 또 그 오래 머물다거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가끔 뭐 행사도 하는데 그냥 뭐 또 행사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팔리니까. 2+1, 1+1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비용이 더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경쟁력에 역량을 키워라. 또 운반 시간이 길다. 왜 길까? 물류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가? 뭐 담이 우리 공정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기계 설비 배치가 잘못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대기 시간이 유난히 많다. 공정 간의 바란스가 안 맞아서 대기 시간. 또 불필요한 작업 시간에 동작이 작업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참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동작 연구, 작업 연구, 작업 관리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잠깐 이런 개선 테마,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냐? 재고가 왜 많을까? 한 번에 만드는 양이 많은데 팔리는 양은 그걸 못 따라간다. 왜 그런가?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다.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수요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예요. 우리 회사는 어떤 수요 패턴을 보내고 있는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 생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팔리는 속도와 생산 속도. 도요타가 그걸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고가 경쟁에서 재고를 줄이자. 그러니까 뭐 하나 잘하면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우리 현장 경쟁력. 그렇죠? ESG 시대에 다른 회사는 에너지 많이 쓰는데 우리 회사는 에너지가 적다. 뭐 회사 갔더니 에너지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랐다. 자랑하시는데 아주 그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노력을 하는 회사, 그렇죠? 구성원들이요. 회사는요, 우리 모두의 그렇죠? 생활 특전입니다. 이거 잘 돼야 돼요. 수익성이 나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앞에 놓인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또 긴급 오더가 많다. 왜 긴급 오더가 많은가? 이런 거, 그렇죠? 모기업에서 이제 막 긴급 오더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대처하기 힘들고 또 일도 그런 것만 따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일 따올 때도 우리 현장의 그 캐파를 딱 보면서 어떤 회사는 일을 많이 따오시는 분 있는데 가서 분석해 보니까 그분은 일을 많이 따오시는데 잔업 들어가야지, 그렇죠? 현장에 있는 거 다 걷어서 다시 새로운 게 들어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긴급 오더가 많게 만든다 이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뿐이 잠깐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현장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고요. 우선 앞에 매출이 오르는 것 같지만 또 수익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우리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돼야지, 현장 관리가 돼야지만이 기업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또 준비 시간 길다. 이거 문제죠. 준비 시간이 길다. 그 준비 시간도 표준화를 시켜야 되고, 준비 시간도 촬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우리가 선작업을 할 수 있는가? 선작업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작업, 오늘 작업, 내일 작업, 이런 거. 테일러도 얘기했어요. 내일 작업은 오늘 준비해라. 현장은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선작업 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하죠. 또 우리가 이 재고 관리를 또 어떤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뭐 재고가 많으면요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좀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해서 다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업.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개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거 이런 걸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 그럼 이 뿌리 찾기를 잘해야 됩니다. 뿌리. 그러면 뿌리 찾기가 뭐냐? 우리 회사의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그 근원이 있어요. 이 뿌리를 뽑아야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 사회 우리 현상에서도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건 놔두면 계속 그 뿌리가 자라잖아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사회가 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라고 지적했는데 10년 후에 가서도 안 고쳤다. 그럼 우리 회사는 그 미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회사는 갔더니 이번은 가서 자문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 딱 개선돼가지고 딱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야.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실천 현장에서 빨리 신청해라. 그 특성 요인들 한번 그려봐라. 특성 요인도. 이게 특성 요인도가 이제 우리 품질에서 많이 하는 거죠. ISO 하시는부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뼈를라고 하고 이제 피시 다이어그램, 피시본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래서 그려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데 그런 쪽의 문제점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TOC 해가지고 이제 FMEA 뭐 이런 기법도 쓰고요. 참 공부를 해야 돼요. 현장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또 우리 현장에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관리 기술 공부해야 되고, 또 관리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 기술 공부를 잠깐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 그래야지 좋은 제품 개발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MOT,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 경영 시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 기술의 시대가 이제 우리 과학 경영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오브 사이언스.
그래서 현장 참 그 기술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필요한 책 있으면 자꾸 사서 보는데 우리가 이 필요한 기술 정말 현장에 가서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워크숍을 한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워크숍 이렇게 한번 좋죠. 또 문제점 제한은 또 제한 건수, 제한 활동이라고 있어요. 제한 활동. 품질관리 IS 이런 거 많이 하는 회사들은 다 알죠. 제한 활동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다 보상도 해줘야 돼. 예?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아이디어가 자주 나와요. 잘 나와요. 예? 직원들의 생각을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잘 돼야 됩니다. 회사는요 발전하면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공을 세워야 돼. 회사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니면 안 돼. 회사에서 개선 활동 이런 걸 해서 누가 했다. 그럼 누가 한 거냐 이런 개선안을 냈고 이런 거 다 가지고 평가해서 그 사람이 생각을 주는 거는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거 CEO가 꼭 봐야 돼 이런 거는. 예? 예. 사장이 그런 걸 봐서 챙겨야 돼요. 중소기업일수록. 예? 그래서 직원들의 생각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힌트가 많이 나와요.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개선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좀 보상 꼭 해주라. 예? 예. 추석 때 선물 꼭 챙겨주십시오. 예. 작은 거라도 선물, 이번 추석에는 아주 작은 거라도, 비누 한 장이라도 이런 마음, 이런 자매이 중요한 거예요. 나누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잖아요. 작은 거라도. 예.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회사가. 잘 되고 성공해야 돼, 회사가. 성공하지 못하는 회사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이거 다 경험했던 거예요. 잘 되는 회사는 참 같이 합심하더라, 그렇죠? 예. 물류회사 성공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힘들었는데 서로 제안 활동 이걸 참 이렇게 슬기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예. 또 회사가 또 그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자문해주면 잘 들으세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면요, 예. 더 정성껏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 거기서 우리가 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 찾기, 그렇죠? 이건 관련 부분이나 팀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워크숍도 하고, 네. 실시된 부문별, 팀별, 개인별 이익 기도를 평가. 그래서 얼만큼 우리 회사에 이게 기여하고 있냐, 아이디어 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실적이에요. 그럼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위치라든가, 예? 또 이렇게 기회를 잠깐 줘야 되고, 그게 인재 육성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발전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예, 그런 회사가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예? 세계적인 회사들도 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애플 같은 회사도 그렇죠. 같이 했던 설립자는 죽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팀쿡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품질 관리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 애플이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예. 애플이 그걸 잘한대요. 품질 관리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최고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느 회사든지. 예? 예. 왜 작은 차이가 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표와 실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그렇죠. 또 문제점을 기여도와 실적에 따라 성과 평가에 따른 그 성과 평가를 만들어야 돼. KPI도 만들고 이런 실적 관리, 인사 관리하고 다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 관리를 잘해주면요. 또 어떻게 해요? 인사 관리 그렇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하니까 고객을 알아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경험했던 거, 컨설팅했던 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또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팀워크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에 그 이익을 못 내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돼요. 나라가 발전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는요, 그건 쇠퇴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때 내가 잘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의 인재가 회사를 바꿉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